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사 윤용성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자, 지난 시간이어서 이번 시간 제목이 고구려의 성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삼국시대 쭉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야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내용을 쭉 선생님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좀 이렇게 잠시 딴 생각 하잖아요. 잠시 딴 생각 하면 고구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백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백제 하면서 잠시 옆에 혹시 옆에 핸드폰 있습니까? 그러면은 잠시 카톡 몇 개 하고 나면 바로 신라 넘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딴짓 하지 마시고 딱 집중하고 집중해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고구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실까요? 자, 먼저 이제 건국부터 가보셔야 되겠는데, 자, 고구려 건국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구겠니? 그럼요, 주몽,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주몽 같은 경우는 부여 왕자 출신이고, 그래서 부여 출신이었던 주몽 세력이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들과 함께 어느 지방에 건국을 했냐면은 바로 졸본 지방에 BC 37년에 건국이 된 게 바로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졸본 지방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여드리면, 자, 졸본 지방이 이쯤 되는 데를 갖다가 졸본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BC 37년에 고구려 여기서 건국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대 왕이었던 유리왕 때, 이게 이제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부르잖아요.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국내성이다.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구려 같은 경우 수도를 갖다가 3번 옮기게 되는데 졸본 지방에 건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내성으로 천도했다가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평양성이라고 있거든요.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그래서 졸본,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주몽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백제 건국 세력이, 나중에 보면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이라고 하면서 백제 건국 세력 이야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몽 이야기를 지금 하면은 백제 건국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주몽 같은 경우는 부여 왕자 출신이고요. 주몽이 잘났잖아요. 활도 잘 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잘생기니까는 왕자들이 시샘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주몽을.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이 부여 쪽에서 살기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졸본 지방에다가 바로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애 난 애 이름이 비류하고 온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류하고 온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빠였던 주몽이 죽고 나면은 이제 지가 왕 될 거라고 왕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 돼요? 안 돼요? 왕 안 되죠. 왕 안 되고 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위쪽에 원래 이제 부여 왕자로 있을 때 애를 낳아요. 주몽이 애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2대 왕이 되는 바로 유리왕이거든요. 갑자기 내려온 거죠. 아빠 이렇게 하니까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대 왕이 누가 된다고요? 바로 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빠 했던 애가 왕이 되는 게 바로 2대 왕이었던 유리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류하고 온조 같은 경우는 왕 준비하고 있다가 뭐가 됐다고요? 완전 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돼가지고 어디로 날아갔어요? 한강 쪽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류는 인천 쪽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온조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오거든요. 위례성 이렇게 보죠. 위례성. 나중에 이제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으로 흡수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너무나도 디테일한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온조소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래가지고 백제가 건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백제 건국 세력이 부여 계통,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들이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거까지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졸본 지방에 일단 고구려가 건국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태조왕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1세기 후반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왕들 업적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왜냐면 왕들 업적 하면은 전부 다 암기해야 될 내용들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스님이 이제 딱 정리를 시켜줄게요.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암기라는 거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근데 잘 정리를 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면 암기할 분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할 분량을 갖다가 잘 정리하고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확 줄여드릴 테니까 선생님 수업을 갖다가 잘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태조왕부터 출발을 해요. 6대 왕이었는데, 자, 1세기 후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디를 정복을 하게 되냐면은 그 전부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옥자하고 동해 보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좀 이렇게 약탈 경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파괴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조왕 때 드디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옥저하고 동해가 정복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동지방 요서지방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동지방 진출을 꾀했다. 이게 바로 태조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부족 연맹왕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게루부 공부했던 거 기억나? 왕족이었던 게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이런 식의 오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그래서 게루부 출신의 자 고씨가 왕위를 이제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별로 안 강화된 거예요?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게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에 자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태조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3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묶어서. 그러니까는 선생님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괜찮겠니? 우리 오늘피님 벌써 웃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치하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우리 또 이제 수업을 듣는 우리 성인들,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선생님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난치는 거 맞아요. 그래 장난치는 거 맞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따라해봐야 돼.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100점 받을 수 있어요. 25문제 중에 24문제 맞는 게 아니고 25문제 맞으려고 하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버벅거리지 말고 좀, 오늘이 피디님 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태고네? 태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게 태고네가 뭐냐면은, 태조왕, 고이왕, 내왕,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너무 민망하네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왕 하면은 태조왕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제 고국천왕이 있는데, 고국천왕이, 왕위계승에 가보시면은, 자, 그 전까지만 해도, 고국천왕 전까지만 해도, 그 왕위계승이 형제 상속이었거든요. 형제 상속. 근데, 고국천왕 때부터 어떤 상속으로 바뀌게 되냐? 바로 부장 상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보다 왕권이 뭐가 됐다고요? 훨씬 강화됐다라는 거죠. 부자 상속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왕권 강하고.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있었잖아요. 게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간노부.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이 되게 돼. 동서남북중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이 됐다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행정구역들이 다 누구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왕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죠. 중앙으로 권력이 연락 집중이 됐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게 고국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4세기 초에 가보시면은, 자, 이제 미천왕 아니고요. 자, 그래가지고 미천왕, 오늘 계기가 안 되네요. 자, 그래가지고 4세기 초에 이제 미천왕이 있습니다. 미천왕. 자,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 그 고조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사군 설치되잖아요. 한 군현 설치됐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도 계속 남아있던 게 바로 낭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낭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하면은 우리가 미천왕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천왕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고국원왕인데요. 4세기 중반의 고국원왕. 이때는요,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중국이 분열돼 있는 시기였는데, 혹시 위진남북조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그때 5호 16국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전현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전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성이 함락당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고국원왕 시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백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왕이 지금 백제에서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였냐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입니다. 백제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근초고왕 때였거든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에 또 침략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황해도 일대가 상실되면서 이걸 갖다 우리가 평양성 전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평양성 전투에서 누가 사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가 아닐래 아닐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고국원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국천왕하고 고국원왕이 천하고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천원이네요. 천원이군요. 그래가지고 천원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천원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왜냐면은
고구려 왕 중에서 이렇게 전쟁 나가가지고 전사한 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국 원왕이 지금 평양전투에 전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원통한 왕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원통한 왕이 아닐 수 없네요. 원통한 왕이 아닐 수 없네요. 원통한 왕이 아닐 수 없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국 원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천원이 더 좋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 고국 천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고국 원왕이고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만약에 이제 6, 7, 8번 왕, 6, 7, 8은 아니겠다. 왜냐면은 이제 고구려에 발전해가지고 1번부터 광개토대왕이 다시 시작하니까. 어쨌든 6번 왕하고요. 이 페이지 뒤에 넘어가면은 뒤에 나와 있는 그냥 왕 이름 얘기하죠. 뭐 그래가지고, 소수리망하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에서는 시험이 한 문제만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반드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을 던지지 아니할래 아니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6번에 별 가고요. 4세기 후반에 바로 소수리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소수리망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딱 3개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몇 개만 잡으라고요? 딱 3개만 잡으라고요. 그래가지고 불교, 태학, 그 다음에 율령 이렇게 딱 3개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372년에 뭐가 수용이 되냐면은 바로 불교가 수용이 되면서요. 불교를 중심으로 사상을 통합한다. 요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태학이 설립이 되거든요. 태학 설립. 그래서 태학 설립되면서 이게 유학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유학 보급, 이게 태학 설립하면은 소수리망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 조직도 정비가 되는데 율령이 반포가 되는데, 율령이라는 게 지금 우리말로 따지고 법령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 그래서 율령이 반포되면서 통치 조직을 정비했다 하면은 소수리망. 그럼 핵심 키워드 불교, 태학, 율령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전보다 중앙으로 훨씬 더 많이 권력이 집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수리망이었고요.